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올바른 스트렝스 올바른 스탠스. 첫 영상입니다. 네. 첫 영상을 어떤 거를 전달해야 정말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이 될까 좀 많이 생각해봤죠. 많이 생각해봤어요. 일단 스트렝스 운동의 가장 대표적인 건 이제 흔히 말하는 3대 운동 이제 데드리프트, 스쿼트, 벤치프레스가 있죠. 그 중에서도 더 우리가 알려주고 싶었던 거. 굉장히 알려드리고 싶었던 거는 바로 데드리프트입니다. 데드리프트. 네. 데드리프트에서 우리가 보통 많이 얘기하는 게 컨벤과 스모 데드리프트인데 스모 데드리프트와 컨벤을 우리가 항상 그 어떤 경쟁 구도로 놓는 경우가 많아요. 맞아요. 스모가 맞아요. 좋다, 컨벤이 좋다. 맞아요. 근데 뭐 스모가 더 무게를 들 수 있고 컨벤이 뭐 무릎에 부담이 안 가다 이런 걸 떠나서 네네네. 과연 스모와 컨벤 내 몸에 맞는 진짜 데드리프트는 뭔가 이거를 찾는 영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맞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뭐 운동하는 방법들은 너무 많죠. 그런 방법을 우리가 안 하겠다라는 건 아니고 네네네. 우리는 그 몸에 맞는 데드리프트를 찾아주는 영상을 찍을 겁니다. 그러려면 그렇죠. 준배 선생님이 스모 데드리프트를 가지고 210kg 정도의 중량을 드는데 네네네. 왜 스모를 하게 됐는지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얘기해 보시죠.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서는 진짜 그거예요. 그냥 아프지 않은 운동을 찾다 보니까 스모 데드리프트를 하게 됐다. 아팠어요 그러면? 아, 예, 제가 컨벤셔널 데드리프트 할 때는 예, 약간의 무게를 높이를 주지 않고서는 척추 중립 자세가 나오지를 않았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고관절의 굴곡이나 이런 신전에 대한 가동 범위가 안 나오는 것도 아니고 부족한 것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코어가 약한 것도 아니었는데 그래서 와 뭔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막 이래저래 하다가 스모 데드리프트가 이게 중립을 유지하면서 스쿼트하기 용이하더라고요. 컨벤보다 스모로 바꾸고 나서 중량 한 50kg 늘었죠. 네, 거의 이번에 근 1년 동안 그 150을 올렸다는 무게 중에 이 컨벤셔널로 올렸던 게 아니라 스모 데드리프트를 바꿔서 중량이 올라간 케이스라고 그러니까. 보면 돼요. 그래서 이게 뭔가가 생각을 하다가 의문이 막 들다가 이게 이제 알게 된 공부를 하게 되면서 알게 된 계기는 나의 골반의 구조에 의해서 또 이제 나에게 맞는 그런 데드리프트의 자세가 있는 거구나라는 거를 알게 되었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최천 선생님과 그러면은 준배 선생님은 본인의 데드리프트를 찾은 거네? 저는 좀 찾은 것 같아요. 혼자만 찾으면 안 되죠. 네, 그렇죠. 우리 여러분들 우리 구독자분들한테도 네, 진짜 구독자분들한테 맞는 맞아요. 데드리프트를 우리가 찾아주기 위한 영상이잖아요. 맞아요. 저는 사실 컨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그리고 맞아요. 컨벤 스타일을 굉장히 좋아하고 제 어떤 구조적인 부분도 있고 저한테 그게 맞아요. 문제가 없으세요? 궁합이 맞는다라는 표현을 하죠. 네네네. 그래서 컨벤과 스모 네네네. 뭐가 좋다 나쁘다가 아니고 당신에 맞는 데드리프트, 당신의 몸에 맞는 데드리프트는 뭔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찾아가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죠. 네, 그러시죠. 찾아가 볼까요? 찾아가 보시죠. 찾아가 보시죠. 가보시죠. 네. 찾아가시죠. 자, 준배 선생님이 스모 데드리프트를 하게 된 가장 큰 계기가 네네. 우리 대퇴골의 모양이에요. 선천적인 모양. 이 선천적인 모양이 뭐냐면 이 모양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다리가 바깥으로 벌어지는 체형이 있고 우리가 보통 팔자 다리라 그러죠. 네네. 그 다음에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안짱 다리도 꽤 많아요. 맞아요. 그리고 보통 같은 경우에는 그냥 11자로 있는데 준배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약간 밖으로 벌어진 케이스입니다. 그런 걸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하죠? 이걸 이제 후념이라고 하고 이제 리트럴 톨전이라고 하는데 전문 용어 나왔네요. 예 있어 보여야 되니까. 근데 흔히 보여줄 때는 그냥 간단하게 설명해서 남들은 다리가 12자가 정상인데 11자가 이게 정상일 때 이런 흔히 이제 아다리라고 하죠. 아다리가 잘 맞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저는 약간 벌려야지 제 이렇게 구조상 제 골반의 구조랑 뼈의 구조상 딱 위치가 정확하게 맞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네. 그 밖으로 발끝이 벌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고관절을 굴곡시키면 네네. 고관절의 100%의 움직임이 다 안 나온다는 소리네요. 네 맞아요. 그럼 결국에 버트윙크가 생기고 그렇죠. 이제 컨벤셔널을 했을 때 다칠 수 있었던 이유가 이런 데서도 찾아볼 수가 있다라. 찾아볼 수가 있다. 그죠. 그러면 우리 지금 보시는 분들은 그래서 어떻게 찾으라고 이렇게 물어볼 수 있으니까 네네. 되게 간단하죠. 굉장히 간단합니다. 네. 간단합니다. 네, 간단해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바로. 네. 자, 일단은 옆으로 돌으셔서 우리 재봉선 있죠? 주머니 있는 선에서 약간 뒤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약간 뒤쪽에 손을 대면 손을 댄 상태에서 발끝을 바깥으로 벌렸다가 안으로 벌렸다 하면 뭔가 돌기 같은 게 튀어나왔다가 사라졌다 튀어나왔다 사라졌다 해요. 맞아요? 맞아요. 맞죠? 네.
거기서 이제 가장 좀 많이 튀어나오는 구간을 찾아야 돼요. 튀어나온 구간 찾아서 발을 멈추면 되죠. 네, 맞아요. 우리가 그럼 정면으로 해서 보여줄까요? 네. 저는 컨벤, 준배 선생님은 스모. 스모 데드리프트를 왜 스모를 할 수밖에 없고 나는 컨벤이 잘 되는지 약간 이런 거를 한번 보는 겁니다. 자, 저도 찾아볼게요. 양쪽 다 찾으셔야 됩니다. 네. 발을 볼게요. 자, 빨리 찾으셔야 됩니다. 저는 여기 하나는 여기에요. 자, 왼다리. 저는 여기에요. 보이세요? 영상으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네. 저는 좀 더 11자에 가깝고 저는 좀 이제 포괄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뭔가 떨어져 그 있습니다. 옛날 게임에 나오는 요 모양이죠. 네, 약간 팔자, 저는 약간 11자. 그러니까 보통 한 10도에서 크게는 20도 정도를 보통 노말로 보고 보통 중립이라고 보통 보고 이렇게 된 케이스를 약간 팔자라고 하는데 네네네. 당연히 이렇게 되면 스모가 편할 수밖에 없어요. 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컨벤이 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네네. 지금 보시는 여러분들도 네. 한번 테스트해 보시고 나한테 맞는 게 컨벤인지 스모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네네. 너무 좋은 내용이다. 괜찮은데요? 괜찮은데? 해보시죠. 네. 아까는 이제 대퇴골을 중심으로 하는 검사를 한번 해봤고요. 이번에는 이제 대퇴골이 들어가 있는 광골 9에 대한 검사를 한번 해보실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아마 이제 뭐 이런 연관이 있게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데 간단하게 좀 알려드리도록 할 거예요. 제일 처음으로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 중립의 위치가 광고구의 위치가 좋은 사람이라면은 다리를 올렸을 때 90도로 올렸을 때 여기서 이제 120도 정도의 각도가 나와야지 정상적인 이제 이 고관절의 굴곡 가동범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스스로 올렸을 때 스스로 올렸을 때 그리고 약간 제가 도움을 제가 줬을 때 패시브로 힘을 줬을 때 한 130 정도가 나오게 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고관절의 굴곡 가동 범위가 정상적으로 잘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액티브하게 했을 때 네. 120도도 안 나왔어. 그럼 네네네. 뭐예요? 액티브를 했을 때 120도로 안 나오게 되면은 흔히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관절의 가동 범위, 관절의 가동 범위가 제한이 있을 수 있고 이거는 뭐 두 가지 포함될 수도 있는 거지만 이 힘이 약한 걸 수도 있어요. 그러면 네. 액티브한 게 나왔고 액티브한 거는 그 120이 안 나왔어요. 네네네. 근데 패시브는 130이 나왔어. 네네네. 그럼 뭐예요? 그러면 힘이 약한 거예요. 힘이 간단하게 약한 해서. 거. 네. 힘이 약한 이유 중에는 약간 코어의 협응성. 몸은 이렇게 단일 체계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복합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협응성에 대한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스쿼트 할 때 내가 이거를 고관절을 능동적으로 수축 못하면 스쿼트가 아니라 데드리프트 할 때 네네네. 그럼 허리 다칠 수도 있겠네요. 커요. 의외로 되게 커요. 아, 의외로 큽니다. 네, 의외로 큽니다. 그러니까 내가 본인 다리도 들지 못하는데 뭐 데드리프트 하겠다고 뭐 힙을 접고 힌지하고 이거는 네네네. 사실 부상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근데 지금 너무나 내용이 좀 어려우니까 네네네. 사실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이게 평가가 되냐? 네. 누구는 컨벤 하는 사람은 아무래도 수직으로 올리는 게 좀 더 편할 거고, 네네네. 그다음에 스모가 좀 몸에 잘 맞는 거. 관골구의 모양이 약간 바깥으로 벌어지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스모가 좀 더 잘 어울리겠죠. 네, 좀 선천적으로 이제 약간 어. 자세가 태어난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쵸. 여기서 좀 더 알기 쉬우실 거예요. 그렇지. 네네네. 그러면은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네. 테스트는 뭐 어렵지 않으니까. 네네네네. 제가 핸드폰을 가지고 우리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뭐 폰 어쨌든 이렇게 어플로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거. 대단하네요. 이렇게 각도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각도를 체크할 건데 네네네. 먼저 제가 준배 선생님을 한번 체크해 볼게요. 네네네. 준배 선생님 체크하는데 제가 자, 맨 처음에 그 수직으로 해서 드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직으로 한번 들어볼게요. 최대한 들었을 때 자, 18도가 나왔어요. 18도가 나왔다라는 건 기본 90도에서 18도를 더하니까 108도 정도 나왔네. 그러면 지금 안 되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렇죠. 그러면은 컨벤을 못 하는 거네요. 일단. 컨벤에 적합하지 않은 좀 적합하지 고관절 않은. 굴곡 각도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뭐 컨벤을 아예 못 한다 이런 거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예. 이번에 그러면 약간 스모에 맞게끔 고관절을 무릎을 바깥으로 열면서 한번 최대한 들어보겠습니다. 최대한 들어볼까요? 자, 130도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30도 정도 나옵니다. 30도 정도 나온다는 건 120도 정도가 나와요. 120도 정도 나온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준배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스모로 했을 때 좀 더 이점이 있을 수 있다. 고관절을 더 깊게 굴곡시킬 수 있다는 거를 또는 중립 척추를 잘 유지할 수 있다라는 거. 좋습니다. 그럼 저도 한번 해볼까요? 네.
자, 일단은 저는 뭐 옆으로 하는 거랑 앞으로 하는 거 다 잘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앞으로 하는 게 잘 되니까. 앞으로 하는 걸 해보겠습니다. 네. 어떤 정도 나오나요? 30도 나오세요. 30도. 네. 30도. 저는 컨벤이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게 들어가는 컨벤. 김배 선생님 어떻게? 저는 뭐 이제 딱 보면 스모가 잘 나올 수밖에 없네요. 스모가 잘 나올 수밖에 네, 없죠. 바깥으로 그렇죠. 벌어진 상태로 다리가 잘 올라오니까 스모에 최적화된 거고 네네네. 저는 힙이 일직선으로 잘 올라오니까 컨벤에 좀 더 최적화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좀 자랑하는 거다. 이게 사실 이렇게 일자로 올라오는 사람은 컨벤을 해야 되고 네네네. 옆으로만 올라오는 사람은 스모만 해야 된다라는 거는 아니에요. 아닙니다. 근데 제목이 뭐예요? 나에게 맞는 데드리프트 찾기죠. 네. 그리고 안 아파야 돼요. 안 아파야 없어요. 되고 부상이 없어야 됩니다. 네. 부상이 없어야 내가 계속 증량할 수가 있어요. 아 맞아요. 안 다치게. 네. 본인이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네네. 내가 지금까지 컨벤을 진짜 많이 해가지고 컨벤을 했는데 부상 자꾸 당하고 허리 아프고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밖으로 잘 벌어져서 올라가는 게 좋다. 그러면 한번 스모로 바꿔보세요. 잘 배우셔서 스모 하시면 컨벤으로 지금까지 했던 것보다 더 빠른 성장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네 맞아요. 한번 집에서 테스트 한번 해보세요. 해보세요. 좋은 거 알려줬다 진짜. 그죠? 알차네요. 알춥니다.